이번 영상은 도박 중독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 영상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박 중독자는 크게 5가지 유형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돈이 부족한 궁핍한 상황을 빨리 벗어나려고 도박하는 중독자. 그리고 두 번째는 가족이나 주변인을 실망시키고 무시당하는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도박하는 중독자. 세 번째는 주변으로부터 감시와 통제를 받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려고 도박하는 중독자. 그리고 네 번째는 외롭고 심심한 상황의 스트레스를 빨리 벗어나려고 도박하는 중독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나만 실패자가 된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려고 도박하는 중독자. 이렇게 크게 5가지로 구분되고요. 그중 다수의 유형에 동시에 속하는 중독자들도 많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이 중에 세 번째 유형, 주변으로부터 감시와 통제를 받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려고 도박하는 중독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감시와 통제, 이 두 단어가 왠지 비슷한 의미로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조금은 달라요. 감시는 내 행위가 남들의 시선에 노출되는 걸 의미하고요. 통제는 내 행위나 욕구가 남들에 의해 방해받고 간섭받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감시는 남들이 나를 관찰하지 않는데도 나 스스로 감시당한다고 느낄 수 있는 거고요. 통제는 남들이 직접적으로 나에게 관여를 해야만 내가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감시받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통제당하는 것도 아주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도박 중독자로 발전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감시받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자면 도박 중독자들 중에는 내가 뭘 하는지 남들이 알게 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청소년들 중에도 내가 뭔가를 할 때 부모님이 깊이 알게 되는 걸 지극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런 청소년은 부모에게 용돈을 달라고 할 때도 부모가 사용처를 자세히 캐묻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그러면 밖에서의 행적을 부모가 다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왠지 부모에게 감시당하는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감시 안 당하고 마음껏 쓸 수 있는 돈을 만들 목적으로 도박을 하게 되는 거죠.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월급 통장을 아내가 관리하면서 용돈을 받는 남편들. 아내 몰래 돈을 쓰고 싶을 때 마음껏 쓰질 못해요. 카드를 쓰면 아내에게 문자가 전송되거나 내역서가 날아오죠. 이럴 때 어떤 남편들은 감시당하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감시 안 당하고 쓸 수 있는 비자금을 만들기 위해 도박을 하는 남편들이 많아요. 그러다가 비자금은커녕 수천만 원 혹은 수억 원을 잃고 아내에게 이혼당할 위기에 처하죠. 그러면서 또 도박을 하게 될까봐 아내는 더 심하게 감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시가 심해지는데도 이들은 이혼당할 위험을 무릅쓰고 계속 몰래 도박을 해요. 그러다가 또 들켜서 결국 이혼당하죠. 이런 사람들은 갈등을 회피하려는 성향도 강합니다. 부모님이나 아내에게 자기가 뭔가에 돈을 좀 쓰겠다고 말했을 때 지적당하거나 반대 의견에 부딪히는 걸 상당히 못 견뎌해요. 그래서 애초에 그런 갈등의 소지를 만들지 않으려면 내가 누구의 감시도 받지 않고 쓸 수 있는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돈을 만들 수 있는 최적의 수단이 바로 도박입니다. 어린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모르는 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알바를 하게 되면 들킬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도박은 스마트폰으로 접속만 하면 되니까 부모 몰래 돈을 만들 수가 있어요. 기혼 남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월급쟁이들은 수입이 뻔하기 때문에 아내의 감시를 피할 수 있는 돈을 빨리 만들려면 도박이 최적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통제받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통제는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남들의 결정에 의해 내 행위나 욕구가 방해받고 간섭받는 걸 말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학교와 같은 단체 생활도 그중 하나예요. 군대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선 내가 언제 어디서 뭘 할지는 남들이 결정합니다. 그렇게 육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통제받고 구속받는 상황에서 아주 크게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순간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통제받는 상황의 스트레스보다 더 강렬한 도박이라는 자극을 자신에게 줌으로써 스트레스를 마취시키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도박을 즐기는 청소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학교는 내 욕구나 행동이 철저히 통제받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휴대폰으로 몰래 도박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특히 자기가 관심 없는 과목 수업 시간에 억지로 앉아있는 그 스트레스를 도박으로 푸는 거죠. 지금 소개한 세 번째 유형의 도박 중독자. 감시와 통제를 벗어나려고 도박하는 사람들. 이들은 이혼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부모님이 화병 나서 죽는 것도 신경 쓰지 않아요. 도박 자금을 위해서 도둑질하다가 감옥 가는 것도 마다하지 않아요. 이들은 왜 이렇게 모든 걸 포기하면서까지 감시와 통제를 벗어나기 위한 도박을 해야만 할까요? A라는 20대 초반의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명문대를 다니던 그는 신입생 시절 도박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3억 원 정도를 날렸습니다. 주로 바카라와 사다리처럼 방법이 쉽고 회전이 빠른 게임을 즐겼습니다. 부모님이 한 번 더 도박하면 같이 죽자고 하는데도 소용없었습니다. 두세 달 지나면 또 재발해서 수천만 원의 빚이 들통났습니다. A씨는 자기만 죽어주면 가족 모두가 행복해질 것 같아서 자살 충동도 심각했습니다. 부모님은 고등학생 때까지도 과학 경시대회에서 상을 탈 만큼 우등생이었던 A씨가 이렇게 도박 중독자로 전락할 거라는 건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공부를 워낙 잘했기 때문에 부모님은 아들이 참 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들은 그렇게 아이가 공부만 잘해도 올바르게 크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A씨의 속마음은 어릴 때부터 달랐습니다. 일남 일녀 중 막내 아들인 A씨는 초등생 때까진 부모님 앞에서 애교도 잘 부렸지만 사춘기가 시작된 중학생 때부터 부모님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부모님이 자기 방에 들어오는 것도 싫어해서 방문을 잠그고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새로 사귄 친구에 대해 부모님이 여쭤보면 그는 대답하기 싫어했습니다. 부모님이 무슨 공부가 재미있냐고 물어봐도 잘 모르겠다며 자기 속마음을 노출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를 만나고 들어올 때도 그는 도서관을 다녀온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간섭이 심한 부모님이 아닌데도 A씨는 이유 없이 부모님께 행적을 노출하는 게 불편했습니다. 그는 왠지 부모님의 감시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A씨는 대학생이 되어 여자친구를 사귀고 여러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며 어울리기 시작하면서 많은 돈이 필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용돈을 넣어주는 체크카드가 있지만 그는 그 카드를 쓰기 싫었습니다. 그 카드를 쓰면 A씨가 커피를 마셨는지 밥을 먹었는지 어디서 뭘 했는지 그 흔적을 부모님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행적을 감시당하는 불안감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는 부모님의 감시를 피해서 쓸 수 있는 돈을 급히 만들기 위해 친구가 알려준 도박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운 좋게 몇백만 원을 땄고 그 돈으로 여자친구와 데이트도 하고 여행도 다녔습니다. 부모님이 모르는 돈이니까 뭘 해도 자유로웠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다 떨어지면서 부모님이 준 체크카드를 써야만 하는 순간이 다가오자 다시 불안해졌습니다. 그는 또 도박을 했고 이번엔 큰 돈을 잃었습니다. 부모님은 다신 도박하지 말라며 수천만 원의 빚을 갚아줬습니다. 공부를 잘했던 아들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A씨가 체크카드를 쓰면 부모님께 문자가 날아오도록 설정했습니다. 감시가 심해지자 A씨는 더 불안해졌습니다. 체크카드를 쓰는 순간 부모님에게 그의 동선이 낱낱이 노출되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는 감시당하지 않고 쓸 수 있는 돈을 만들려고 계속 몰래 도박을 했고 연속으로 들켜서 부모님이 갚아줬습니다. A씨는 군대를 가서도 도박을 했습니다. 후임들의 돈을 빌려서 도박을 했고 돈을 갚지 못하는 일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도박 문제로 군기 교육대에 다녀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가 군대에서도 도박을 했던 목적은 휴가 나와서 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부모에게 용돈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그가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는 걸 노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뭐든지 부모님의 시선을 피해서 하고 싶어 했고
그러려면 부모님이 모르는 돈이 무조건 필요했습니다. 군대를 제대한 그는 복학해서도 계속 도박으로 큰 돈을 날렸습니다. 부모님은 A씨를 믿을 수 없어서 위치 추적기까지 달았습니다. 도박을 하러 갈까봐 감시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 감시가 그의 도박 욕구를 더 부추겨서 계속 도박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최면 상태에서 그의 도박 욕구 속을 들여다봤습니다. A씨는 부모님의 감시에 노출되면 아무것도 못하고 내 존재가 사라질까봐 두렵다라고 자신의 불안감을 표현했습니다. 부모님의 감시하에 아무것도 못하다가 존재가 사라질 거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중학생 때부터 부모님의 감시를 싫어했고 방문을 잠그고 지냈으며 부모님에게 자기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대학생이 되면서 여자친구를 사귀고 돈이 많이 필요해지면서 자기 행적이 부모님께 노출될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 위험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박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 부모님 감시를 피할 돈을 필사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5억 원을 잃으면서까지 도박을 멈추지 못한 겁니다. A씨의 부모님은 평소 자식들에게 간섭이 심하지 않았습니다. A씨가 공부도 잘했기 때문에 스스로 하는 대로 놔두는 편이었습니다. 용돈도 많이 주는 편이었고요. 그런데도 A씨는 왜 이렇게 부모에게 감시당할까봐 두려워했던 걸까요? 최면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A씨에게 그의 어머니가 낙태한 동생의 영혼이 빙의된 상태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A씨의 어머니는 첫째 딸과 A씨를 낳은 후 A씨가 초등생일 때 셋째를 임신했습니다. 그러나 딸 하나, 아들 하나를 이미 키우고 있었고 어머니 나이도 많았기 때문에 셋째 출산은 부담스러웠습니다. 결국 낙태 수술을 통해서 셋째를 지우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낙태당한 셋째의 영혼은 막내인 A씨에게 자연스레 빙의되었습니다. 뱃속에서 부모의 감시하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죽임을 당한 기억 때문에 그 셋째의 영혼은 A씨 안에서 부모에게 행적이 감시당하는 걸 두려워했고 무엇이든 부모의 시선을 피해서 하려 했던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감시를 피해 몰래 쓸 수 있는 자기 돈을 마련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도박에 집착하게 만들었고 결국 5억 원을 잃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B라는 20대 운동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운동 특기생이었는데 이른 나이에 국가대표에 뽑힐 정도로 촉망받던 유망주였습니다. 그런 B씨가 도박 중독에 빠져서 3년간 5억 원 정도를 날렸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국가대표에 자주 뽑히면서 국제대회를 앞두고 잦은 합숙 훈련을 해야만 했습니다. 국가대표팀에서 그는 늘 막내였습니다. 합숙소의 통제된 환경 속에서 하늘 같은 선배들의 눈치를 보던 B씨는 그 답답한 스트레스를 딱히 풀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친구가 알려준 스포츠 토토를 합숙소에서 틈틈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토토를 하는 동안에는 어떤 스트레스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베팅 액수는 커졌고 사설 토토를 하면서 합숙 기간에만 수천만 원을 날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는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도박을 잠시 끄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꾸만 도박 중독이 재발했습니다. 평소에는 도박을 안 하다가도 국제대회를 앞두고 가족과 떨어져 합숙 훈련만 시작하면 그는 통제된 생활의 스트레스를 못 이기고 다시 도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수천만 원씩 날려먹었습니다. 그는 군대에서 더 심하게 도박을 했습니다. 자율권이 박탈당한 통제된 생활 속에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고 특히 야간 보초를 설 때처럼 한 장소에 몸이 가만히 억류되어 있을 때 도박 욕구가 더 심해졌습니다. 군대에서도 도박을 멈추지 못해서 부모님이 계속 갚아줬습니다. 그는 제대 후 다시 운동을 시작하면서 도박을 끄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에 있는 프로팀에 입단해서 합숙을 하면서 또다시 도박을 시작했습니다. 그 프로팀 합숙소에서 그가 막내라서 눈치를 보며 마음대로 활동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처럼 B씨는
합숙소나 군대처럼 자기 몸이 어딘가에 묶여서 통제되면 그 스트레스를 못 견뎌서 도박으로 풀었던 겁니다. 최면을 통해 그의 도박 욕구 속을 들여다봤습니다. B씨는 내 몸이 한 곳에 갇혀서 통제되면 영원히 아무것도 못하다 죽을 것 같아요. 라는 두려움을 내면 깊이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숙소나 군대처럼 몸이 한 곳에 갇히고 묶여버리는 상황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꼈고 그걸 해소하기 위해 다른 강한 자극이 필요했고 그 자극이 바로 도박이었던 겁니다. 도박은 그에게 마약 같은 흥분 유도제였던 거죠. B씨는 일남이녀 중 막내였고요. 부모님 중 자식을 심하게 통제를 하는 분은 없었습니다. 부유한 집안이었고 가정 분위기 자체가 자율적이었습니다. 통제에 대한 트라우마가 없는데도 그는 어딘가에 몸이 갇혀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게 되면 불안을 느꼈고 그걸 도박으로 해소했습니다. 돈을 따기 위한 목적보다는 몸이 통제당하는 불안을 잊기 위한 수단으로 도박에 집착했던 B씨. 대체 그는 어떤 원인 때문에 몸이 강제로 통제당하는 상황에서 불안을 느껴야만 했을까요? 최면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그의 어머니가 낙태한 누나의 영혼이 빙의된 상태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B씨의 어머니는 큰딸과 둘째 딸을 낳은 후 셋째도 딸을 임신했습니다. 하지만 장남이던 남편은 자녀를 셋만 키울 생각이었고 셋째만큼은 아들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셋째 딸을 낙태시켰습니다. 그 후에 아들을 임신했고 그게 막내 아들 B씨였습니다. 그러나 낙태당한 셋째 딸의 영혼이 막내 아들 B씨에게 자연스레 빙의되었습니다. 그리고 뱃속에 갇혀 철저히 몸이 통제된 채 아무것도 못하다가 죽은 기억 때문에 B씨 안에서 몸이 한 곳에 통제되는 상황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마다 도박이라는 흥분 자극을 통해 그 스트레스를 해소했던 겁니다. 우리는 도박 중독자들한테 당신이 충동 조절을 잘 못해서 그런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도 바보가 아닙니다. 명문대 출신도 많습니다. 도박하면 안 된다는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도 도박 충동을 자제하지 못해서 전 재산 날리고 빚까지 지면서 가족들까지 사지로 내몰아요. 그러면 인간이 어느 순간에 가장 충동적일지를 생각해 보자고요. 충동적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욕구가 갑자기 치솟아서 그에 따른 행동을 이성으로 제어할 수 없는 걸 뜻해요. 인간이 가장 충동성을 보일 때는 위급 상황이에요. 내 생명이 위협받을 때 가장 충동적으로 행동합니다. 3일 동안 굶은 사람 앞에 먹을 게 나타나면 득달같이 달려가서 걸신 들린 사람처럼 먹죠. 굶어 죽지 않으려면 빨리 가서 먹어야죠. 공원에서 산책하다가 목줄 풀린 대형견이 달려오면 죽을 힘을 다해 도망가죠. 이렇게 인간은 생존의 위협을 느낄 때 충동적으로 돌변합니다. 그래서 감시와 통제를 당하는 상황에서 도박을 반복하고 충동을 억제 못한다면 그 사람은 감시와 통제 상황에서 생존의 위협을 느낀다는 거예요. 낙태당하는 태아는 외부에서 어른들이 철저히 감시를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통제합니다. 의료 장비를 통해 감시를 당하면서 뱃속에 몸이 묵힌 채 꼼짝 못하게 통제당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렇게 죽은 낙태령들은 다른 자녀의 몸속으로 대부분 들어가는데요. 낙태령에 빙의되면 사람에 따라서는 부모에게 자기 행적이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면서 숨기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어딘가에 자기 몸이 갇혀서 통제당할 때도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어린 학생들은 교실이나 방 안에 가만히 있는 걸 못해서 게임이나 도박 등 자극적인 활동에 쉽게 중독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성인이 돼서도 계획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유아적인 수준의 충동적인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만약에 당신이 부모의 감시를 피해 혼자 몰래 쓸 돈을 만들려고 도박에 집착한다면
혹은 아내 몰래 자유롭게 쓸 비상금을 만들려고 도박에 집착한다면, 그리고 몸이 한 곳에 통제되고 구속당하는 답답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도박을 반복한다면, 그러면서 수천만 원 혹은 수억 원 넘게 잃고서도 도박을 계속한다면 낙태령 빙의를 의심해 보는 게 좋습니다. 당신 안에서 가족의 감시를 피해서 몰래 도박을 하게 만들고 통제와 구속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도박을 명령하는 그 마음은 당신 자신의 마음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으로 혼동되는 낙태령의 마음일 겁니다. 그 낙태령은 살해자 A씨와 B씨처럼 당신의 부모가 지은 형제 자매일 수도 있고요. 조부모 혹은 그 윗세대에서 낙태되어 당신의 부모를 거쳐서 당신에게 옮겨온 집안의 낙태령일 수도 있습니다. 감시와 통제를 못 견뎌서 당신에게 도박을 하게 만드는 그 영혼과 분리되어야만 당신은 성인으로서 더 멀리 보고 더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 과정을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도박 중독 세 번째 이야기를 소개해 드렸고요. 조만간 더 유익한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